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은 거의 12시, 1시가 거의 이제 다 돼가고요. 제가 오늘 집에 도착을 하니까 한 12시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안 돼서 어쨌든 오늘 피드백이 늦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맛집 홍보, 포스팅 이제 작성하는 요령인데요. 일단은 내가 검색을 할 때와 내가 막상 작성을 할 때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네, 다르죠. 네, 굉장히 달라요. 네, 다르고, 우리가 사실은 맛집을 검색을 하는 그 채널은 블로그, 인스타, 이런 형식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여행 같은 경우 요즘 유튜브 검색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또 채널에서 먼저 검색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저희 딸이 그때 뭐지? 그러니까 키네마스터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알려줬어요. 이제 알려줬는데 바로 유튜브를 키고 키네마스터 검색을 하더라고요. 저라면 바로 네이버를 키고 키네마스터라고 검색을 할 텐데 그래서 아이들은 물론 네이버 검색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이렇게 음성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저희 첫째 딸은 유튜브 하거든요. 간혹 제가 뜨나 봐요. 그래서 엄마 거 나 들었다고. 엄마, 근데 엄마처럼 찍는 사람 없어. 얼굴 안 나오고. 엄마처럼 이렇게 얼굴 안 나오고 이렇게 찍는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찍어요? 근데 저한테 또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이사 가면 조금 이제 잘 편집이랑 촬영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하면 한번 좀 남들처럼 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피드백을 드리기 전에 이제 맛집 홍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저희가 한 2달 전, 한 달 전이구나. 한 달 전에 그 맛집 홍보를 한 건 있었어요. 한 건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홍보를 뭐 들어오는 대로 다 하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좀 약간 선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맛집은 지인이었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이제 한 분이셨고, 그리고 부모님 사업이셔서 좀 도움을 사실 요청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맛집 어차피 홍보 포스팅도 해봤고, 한번 연습 삼아서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포스팅 20개를 했어요. 20개를 저희가 했죠. 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하면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매출로 일어나야죠. 홍보를 했다면 결과가 좋아야 돼요. 마케터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작년 대비 3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한 거는 100만 원도 안 돼요. 포스트 20개 정도? 그런데 매출이 3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포스팅을 하셨길래 매출이 3천만 원이나 오를 수 있죠? 저희는 사실 그 맛집을 가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저희는 맛집 홍보할 때 맛있어요, 가세요, 여기 꼭 가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맛있다, 맛없다는 우리가 먹어본 게 아니야. 우리가 먹어보고서 평가할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 진짜 안 먹어봤거든요. 우리는 맛집 홍보를 정보성으로 쓴 거예요. 정보. 그러면 사업주랑 컨택을 해요. 물어봐요. 대표님, 메뉴가 뭐예요? 내 메뉴 어떤 거래요? 메뉴 받았어요. 대표님, 여기서 잘 나가는 메뉴 알려주세요. 잘 나가는 메뉴 받았죠? 대표님, 여기에서 가족들이 왔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메뉴 알려주시고요. 가성비 좋은 메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먹었을 때 반응이 가장 좋은 메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표님이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음식점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표님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희가 질문한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만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네, 특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검색을 해요? 이 인근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이 인근에 다른 데 갔다가 여행지 갔다가 여기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거 뭐 카톡이던 뭐 예를 들어 음성 녹음해서 일단 대표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답변을 저희는 받아요. 왜냐? 왜 인터뷰를 하냐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궁금한 내용 있지 않아요? 어떤 거 질문하세요? 네, 사장님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가성비 어떤 게 좋아요? 주차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영업하나요? 네. 저 다음에 혹시 올 건데 예약 가능한가요? 네, 사장님 메뉴 그림으로 나온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맛집 갔을 때 저는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하는 그런 답변이 페이지 안에 상세하게 있으면 거기 가지 않나요? 우리가 어차피 맛집 같은 거 검색을 할 때도 어때요? 다 상위 노출된 거는 전부 다 체험단 아니면 뭐예요? 홍보하는 블로거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요. 그쵸? 알고 가요. 그런데 맛있어요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맛집이 나의 취향과도 맞아야 되고 나 혼자만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황과도 맞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랑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돈과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네, 저도 음식점 스스로 질문을 해요. 나는 음식점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지? 실제로 생일이어서 음식점을 선택하는 거 다르고, 친척이 와서 음식점 선택하는 곳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나 혼자 갔을 때 음식점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점심 먹을 때 키워드가 다르고요. 그쵸? 메뉴도 달라지니까. 저녁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맛집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한 후, 나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 갈까를 먼저 그것을 조사를 하죠. 그리고 해당하는 맛집의 키워드를 다 뽑아보니 한 100개가 뽑아지더라고요. 100개. 100개를 뽑은 후 분리를 해요. 거기는 한정식도 팔았고요. 점심 메뉴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요. 그리고 단품 메뉴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로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했던 거는 그거예요. 검색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 맛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타겟을 설정하죠. 타겟. 여행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거기 인근에 사는 사람이 검색하는 키워드, 그리고 실제로 생일이거나 회식할 때 검색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생일 파티 때 검색하는 키워드, 친구들끼리 갔을 때 검색하는 키워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검색하는 사람의 지금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검색하는 키워드가 뭐야? 그 대상의 타겟이 누구냐 이거죠. 그 타겟에 맞게 안에 있는 페이지만 정확하게 꾸몄을 뿐이에요. 그리고 맛집은 맛집 키워드만 안 잡아요. 밥집도 있고요. 회식 장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점심도 있을 테고요. 레스토랑도 있을 테고요. 다양하게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100개가 되더라고요. 네, 100개가 돼서 저희는 그냥 100개를 상위 노출을 시켰을 뿐이에요. 다양한 키워드로 그 검색하는 사람의 그런 유형을 파악을 해서 그 검색하는 그 사람의 안에 페이지를 최적화시킨 거죠. 최적화에 맞게. 생일인 사람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우리는 가족 모임이겠죠. 뭐 생일 파티하기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강남역 맛집이라고 해볼게요. 네, 생일 파티. 가족들과 함께 생일 파티 하면 좋을 강남역 맛집. 그러면 여기가 왜 생일 파티를 하면은 좋은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내용. 생일 파티 왜 좋아? 생일 파티 했을 때는 가족들이 조금 푸짐하게 먹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 뭐 생일일 때도 있지만 부모님 생일일 때도 있고 좀 대접하고 싶지 않아요? 한 상 차림에서 나와요. 그리고 맛이 있어요, 없어요는 쓰지 않아요. 왜? 맛이 있어요, 없어요는 우리는 먹어보지 않았잖아. 안 먹어봤어요.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생일 파티 한 사람들은 이런 메뉴 시켜요. 이런 메뉴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뭐 A라는 게 나오고 미역국도 나오고 이런 거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갈비찜도 나오고 이런 거. 그럼 갈비찜 한번 그림 볼게요. 갈비찜 그림, 생선 조림 그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인 사람은 A라는 코스와 B라는 코스가 있는데 A라는 코스는 B라는 코스보다 어떤 게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추가되는 이미지 보고 갈까요? 이미지 또 넣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주차는 어디서 하는지, 영업시간은 어떤지, 많이 올 때 예약은 어떻게 받는지, 주소는 어떤지, 그리고 전화는 실제로 어디로 하면 되는지, 메뉴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이곳의 좀 특징은 어떤지, 그 다음에 메뉴가 조금 싱거운지, 또 그렇지 않은지, 정보성으로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 하거든요. 맛있다, 맛없다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가려는 맛집이 어떤 메뉴야.
어떤 거 추천해? 여기 특징이 뭐야? 여기 강점이 뭐야? 많은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주방장은 또 어떤 걸 추천을 할까? 내가 여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리고 내가 검색을 했어. 상위 노출이 그 혼밥 하기 좋은 레스토랑에 안 가겠죠. 왜? 나는 혼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일 파티 하려고 거기 가는 건데 그럼 다 패스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밥 먹는 사람 여기 안 와요. 그런 타겟층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밥 먹으러 무슨 한정식 집에 가겠어요.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설정, 타겟 이거 누가 볼 거야? 이걸 물어봐. 이거 누가 볼 거야? 그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보면 돼? 그 내용 기획 잘하고 저희가 포스팅한 거 20개밖에 없어요. 20개에 3천만 원이 작년 대비 올랐다면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20개 포스팅 맘 잡고 하면 2, 3일에 다 하겠죠. 다 해요. 그런데 그거 못해서 3천만 원을 못 낸다. 방법만 알면은 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온라인 마케팅 할 만하지 않나요? 네, 할 만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쑥쑥쑥 보고 네, 그냥 키워드만 봤을 때는 도대체 미셸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카톡이 뭐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이미지 그냥 볼 필요 없고요.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면 되고요. 이미지와 안에 있는 키워드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도 이제 무슨 대본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카톡이 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메뉴판 사진 찍어 주셨어요. 메뉴판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메뉴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진 안 넣은 건가 똑같아요. 그래서 메뉴판은 무조건 보이게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있는 거는 사진을 이어붙이게 하지 마세요. 우리 글자 눈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사진을 고객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실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실제 있는 사진을 올릴 때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자, 홍대 무등식당 무한리필 등갈비 바베큐 먹고 왔어요. 네, 제가 사실 아래쪽에 그 키워드 사람들은 어떻게 잡았는지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는 어떻게 잡았는지를 쭉 알려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와야 될까요? 많이 먹는 사람들을 위한 홍대 맛집 추천. 홍대 맛집 무한 리필 추천. 네, 무등식당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먹는 사람. 근데 내가 검색을 했어. 저는 많이 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노출이 됐네. 저는 클릭 안 하겠죠. 저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많이 먹어. 무한 리필이야? 나 여기 가야지?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리고 사진 안 보이시는 분들 많아요. 사진 무조건 보이게 찍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키워드 잘 잡으셨어요. 이분 볼게요. 일산 중에서도 일산 맛집이 잡을 확률이 있긴 하지만 일산 맛집을 잡을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산 맛집을 검색을 하겠죠? 그럼 제목도 일산 맛집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가 그 벨라시티가 일산에 있고요. 그럼 벨라시티 맛집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음식 인생 맛집? 네, 라오 베이징인데요. 이런 게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라오 베이징이라는 거는 상호명인 것 같아요. 상호명을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 네, 반드시 제목에 상호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오 베이징이라고 치면 해당하는 포스팅이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이제 사실 상호명을 찍었을 때 가령 이런 거예요. 라오 베이징이라는 거 쳤을 때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체험단으로 끌고 가려면 실제로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전부 다 기획된 포스팅이 쭉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라오 베이징이라는 맛집을 쳤을 때 1위가 사진이 정말 이상한 거 올라가 있어요. 저는 얘기해요. 블로그한테. 죄송한데 인테리어 바뀌었으니까 지워주세요. 그거 사진 첫 번째 잘못 올라가는 거 하나로 매출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는 체험단으로 돌렸을 때 사진 잘 찍는 사람, 상세 포스팅 작성하실 분들, 그래서 체험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왜? 체험단 전문 리뷰어들은 달라요. 일단 리뷰가 다르고요. 그런 분들이 일단은 체험단으로 왔어. 자,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포스팅의 기획력이 다르고요. 사진이 다르고요. 퀄러티가 달라요. 누군가가 이러죠. 야, 라오 베이징 가봐. 거기 되게 맛있다? 그럼 우리가 뭘로 칠 것 같아요? 라오 베이징으로 치겠죠. 라오 베이징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좋은 사진에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체험단으로 뿌리는 거예요. 체험단. 체험단으로 하실 때는 상호명에 뭐? 맛집 키워드와 뭐? 네, 상호명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맛집 얘기 조금 뒤에 가서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캐나다 국민 커피예요. 캐나다 국민 커피라고 사람들이 검색을 할까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제가 물어봐요.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름 이제 홍보 대행사인 거죠. 홍보 대행사들이 봤을 때 블로그만 딱 보면 실력을 뭘로 알 수 있냐면 키워드 잡는 능력이에요. 이 블로그 지금 키워드 어떻게 잡고 있어? 키워드 제목만 보면 이 블로그에 사실 실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어차피 맛집 키워드 못 잡을 것 같아서 이걸 했어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맛집 키워드 안 잡는 블로거는 여기는 맛집 키워드 못 잡는 블로거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맛집 키워드로 많이 잡아봐야지만이 맛집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 조회수 경쟁이 높다고 해서 안 잡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게 실력이 없다. 음식점 맛집 키워드를 모르나? 그러니까 키워드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블로그는 지금 키워드를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맛집 키워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키워드 몇 개 뽑았다 그랬죠? 100개. 100개 뽑았어. 100개 뽑아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벨라시티 맛집을 홍보해야 돼. 나는 그 홍보 대행을 받았어. 자, 그러면 포스팅 매달 20개씩 쭉쭉쭉쭉 나가야 돼요. 어떻게 포스팅 잡으실래요? 이거예요. 어떻게 키워드 잡으실래요? 어떻게 포스팅 기획하실래요? 매달 했던 게 똑같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획이 똑같다면 마케터는 능력이 없는 거죠. 기획을 달리 하셔야죠. 달리 해야지만이 실제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런 컨셉도 해보고 저런 컨셉도 해봐야지만 실제로 다양하게 고객층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루트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맛집 키워드 뽑는 능력 100개 뽑아주셔야 돼요. 어머 어떻게 내가 벨라시티라는 맛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개를 뽑아요. 그게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직업. 그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뽑아요. 네, 다 뽑습니다. 다 뽑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은 누굴까요? 자, 인천 맛집이라고 검색을 할 것 같은데 인천 맛집, 인천 어디 맛집? 인천 뭐 동구 맛집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인천이 작지 않죠. 이런 거랑 똑같아. 서울 맛집. 나 서울이야. 나 서울 맛집 검색해서 서울 어딘가 가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서울 어디? 서초동 맛집. 서울 어디? 홍대 맛집. 서울 어디? 뭐 인천 동구 맛집. 바지락 칼국수가 맛있는 인천 동구 맛집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인천 맛집, 바지락 칼국수, 동네 탐방. 그래도 제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수지 맛집, 상현도 맛집. 키워드 맛집, 키워드 이렇게 지역 두 개로 잡는 경우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 블로그는 수지 맛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현동 맛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수지 맛집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어떻게 잡았는지 먼저 보세요. 상현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봐야지만이 내가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검색의 생활화. 네, 그래서 사실 제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검색을 좀 열심히 하고 작성을 해주셨구나. 이분은 검색을 잘 안 하고 그냥 작성을 해주셨구나가, 되게 나옵니다. 네, 검색 많이 해주세요. 자, 달리님, 계속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맛집 리뷰 이렇게 검색하지 않아요. 네. 광화문 D타워점 리얼 후기. 리얼 후기야. 그럼 여기 무슨 맛집으로 검색하냐 이거죠. 무슨 브런치 카페일까요? 네, 햄버거 가게 아니 햄버거. 햄버거가 맛있는 어디 맛집 광화문 D타워점 솔직 후기. 리얼 후기. 그건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먹었다 이거죠. 리얼 후기, 솔직 후기.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상으로 제가 30% 빼주세요. 이런 말씀이 뭐냐면, 제가 맨 뒤에 지금 이제 한번 봐야 될 포스팅 링크 몇 개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어떻든가요? 분량 어때요? 네. 분량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분량이 나오지 않으면 상위 노출이 안 돼요, 일단. 제가 그래서
분량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분량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의 절반은 최적화되기 힘들 것 같아요. 최적화되기 힘들다. 보고 나가고 짧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품질 돼요. 저품질은 뭐냐?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저품질이 아니에요. 저품질은 뭐냐면 품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질 높은 포스팅을 쓰지 않는 블로거야.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노출시켜줄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스팅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저품질이 돼요. 어떤 거를 쓰더라도 잘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길게 들어온 사람이 또 다른 거 또 보고 또 다른 거 또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저품질이 안 당해요. 예. 그러니까 왜 자꾸 저한테도 물어봐요. 미셸님 저요 이거 2달째인데요. 왜 포스팅 왜 상위 노출이 안 될까요? 한 며칠 전에도 저한테 한 분이 카톡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분량 안 나왔어요. 분량을 절대 맞춰주지 않으세요. 길게 쓰셔야 돼요. 길게 쓰되 그냥 조금 보고 나가면 안 되겠지. 물론 길게 대중에 쓰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글이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밌는 글, 우리 되게 재밌는 글 찾으려고 한번 그냥 네이버 한번 블로그 검색해볼까가 아니잖아요. 내가 궁금한 것들을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볼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사실. 네,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만 정리 깔끔하게 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그래서 일상 30% 넣기가 왜 넣었냐면 분량 못 빼요. 맛집만 가지고 분량 못 빼요. 그러니까 30% 일상 넣어주세요 이거예요. 맛집이네. 나 30% 일상을 어떻게 넣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맛집과 연관된 일상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디야? 무슨 시티가? 무슨 시티지? 잠시만요. 그 광화문 D타워점이죠? 그럼 광화문 D타워점에 왔어요. 네, 광화문 D타워점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거 30% 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D타워점에 있는 맛집 한번 가볼까요? 햄버거 가게 가볼까요? 이게 일상 30%라는 거죠. 자, 캐나다 계신 분도 계시네요. 자, 여러분, 여기 캐나다예요.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 맛집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캐나다 사람들 맛집을 검색을 할 때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해요. 왜냐면, 이제 맛집과 연관이 있지 않나요? 네. 두 번째, 캐나다의 사람들 인스타를 잘 안 해요. 뭐 이런 거. 캐나다 사람들은 구글을 검색을 하는데요. 맛집을 검색을 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리고 캐나다 사람 맛집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 신문이라든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알아요. 자, 제가 캐나다 토론토 어느 지역에 있는 맛집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일상 30%도 어때요? 맛집과 연결된 거를 지금 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성해, 이분은. 여러분, 저 어저께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이랑 싸우는데 남편이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랑 이상한 얘기 하는 거고 남편이랑 싸운 거랑 맛집과 뭔 연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맛집을 쓸 때도 맛집과 연관된 뭔가 일상이 있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딸 생일 파티인데요. 생일 파티 아침에 일했어요. 네, 우리가 밥 먹기 가기 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었고요. 네, 항상 이렇게 밥 먹고 가기 전에 이렇게 집을 저희는 치우고 가기보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기 전에 저희 남편이 맛집을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 남편이 맛집을 검색하는 저희 남편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홍보 되게 많잖아요. 네, 홍보하는 맛집 말고요. 제가 진짜 실제 맛집을 검색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맛집 한번 떠나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혀 맛집과 상관 있는 내용이 일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목은 여행지인데 빵집을 써주신 거죠. 빵집을 쓰는 거예요. 빵집. 무슨 빵집. 무슨 가볼 만한 곳이야. 가볼 만한 곳도 가볼 만한 곳에 빵집이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가볼 만한 곳이 빵집일 경우, 네, 노출이 될 수도 있으나, 저는 그냥 근데 보통 가볼 만한 곳은, 어, 어, 여행지라든가 이런 코스별 추천이 보통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굴에 가볼 만한 곳이야. 가볼 만한 곳을 쳤을 때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가볼 만한 곳 빵집 추천이 있었어. 그럼 빵집도 상위 노출 잡는데 문제가 없네? 그러면 빵집을 쓰는 거예요. 가볼 만한 곳. 네. 그리고 굴의 여행 추천, 가볼 만한 곳 추천. 탑3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게 어떤 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로 검색해야 돼? 굴의 여행으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굴의 여행.
굴의 여행. 굴에 가볼 만한 곳은 될 수는 있거든요. 굴에 가볼 만한 곳. 굴에 여행하면서 가볼 만한 곳 베스트 탑 3 추천 뭐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거랑 맛집이랑은 조금은 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지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치 맛집 할 때 들어갈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맛집 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그 활동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나 맛집 가야지 바로 맛집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처음에 검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먼저 쓰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맛집 갔구나. 오늘 제가 맛집 갔어요. 제 맛집을 써야 돼. 글을. 오늘 표선에 맛집 갔어요. 표선 맛집. 제주도 표선 맛집으로 치겠죠. 표선에만 오면 이곳만 오면 항상 들리는 표선 맛집 강추합니다. 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거기만 가면 표선만 가면 거기만 가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는 어떻게 쓸 거냐. 내가 거기를 왜 추천하는지를 쓰셔야 되죠. 왜? 그럼 일상을 쓰겠죠. 이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 일상을 쓸 거예요. 오늘 이제 아는 그 저자가 이제 표선에 이제 있었어요. 표선으로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하면서 거길 갔죠. 육지에서 누가 왔으니까 맛있는 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고 표선에 거기만 가요. 거기 맛있어요. 지난주도 갔다 왔어요.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맛있는지 되게 자리무침이나 한치무침이 특히 맛있어요. 그거 먹으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 만석이에요. 제가 갔던 시간은 6시인데요. 그때는 테이블 몇 개가 비었고요. 다 만석. 그 사진 들어가겠죠?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제가 밖에 주차장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주차하기 너무 쉬워요. 헤비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 보니까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또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여러분 메뉴판 볼까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움직였냐. 메뉴판 보지 않아요? 메뉴판 봐요. 메뉴판 사진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메뉴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한 거. 왜 이걸 주문했냐 이거지. 우리는 둘이 왔어요. 칼국수나 그 다음에 그 죽을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치무침을 했어요. 그럼 내가 왜 한치무침을 했냐? 지난번에 자리무침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치무침을 했어요. 자, 메뉴 나오지? 어떤 거 나오는지 사진 쫙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올 경우 어때요? 청양고추 빼달라고 해요. 그럼 빼줘요.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는 먹으면서 팁을 주는 거예요. 국수를 먹을까, 전복죽을 먹을까 고민했을 때 그냥 국수를 시키세요. 왜? 국수 안에 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양이 적은 사람은 그냥 2명이 왔을 때 그 한치 무침이랑 하나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먹고 배고프다. 금방 시켜도 돼요. 왜?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남기지 마세요. 저희 좀 많이 남기고 왔거든요. 자, 영업시간 쓰겠죠. 휴무 이런 거 쓴다고요. 연락처 이런 거 써요. 자, 조금 더 인스타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인스타에서 실제 캡처해서 또 올라가요. 내가 사진을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드셔야 돼요. 저 사진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미셸님, 사진을 제가 못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왜 질문을 안 해주세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저는 몰라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이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진을 못 만드는데요. 어떤 자료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못 만들어요. 사진을 적게 놓으면 안 돼요. 이런 질문 저한테 안 통해요. 왜냐면 사진을 분명히 다른 것들도 보셨잖아요. 사진 30장씩 올라가요. 25장, 30장씩 올라가는데 15장을 만드실 수 없다면 우리는 홍보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올릴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물론 체험단이었고 물론 돈을 받고 올렸겠지. 네.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돈을 받고 올린다는 것을 그렇게 올리면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르게 누가 돈 주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효과를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 포스팅으로 인해서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스팅 그 분량이랑 사진만큼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효과가 없나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해당하는 포스트잇 3개 드렸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제 포스팅 한 3개 드렸거든요. 제 거. 저 이렇게 써요. 그럼 1분 만에 마감돼요. 네, 그리고 다시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썼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지금 뭐가 문제가? 왜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안 줄까? 왜 사람들은 내 걸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포스팅 가지고 움직여? 막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막 검색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 그런 포스팅도 한번 찾아보시고 효과가 있는 포스팅을 찾아보는 건 어떤 포스팅이냐면 오늘 저녁에 맛집을 검색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 왜 왔을까? 분명히 여기 내가 이유가 있어서 왔을 텐데 그 포스팅을 보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주머니에서 어떤 쪽에 어떤 곳에 돈을 나가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래요. 아, 그래. 그럼 나도 내 주머니에서 이런 쪽에 돈을 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도 나처럼 이런 쪽에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이용을 해봤을 때, 와, 너무 여기가 진짜 너무 내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냈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어. 뭐 이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경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인기가 많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3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맛집은 그거예요. 취향면 맛집만 있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영국 문화도 음식 문화 아니야. 영국 음식 문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뭐 여기 팝 추천드려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우리가 꼭 맛집 키워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브런치, 레스토랑, 뭐 한정식, 중국집, 고깃집 되게 많아요. 네, 그 점심, 뭐 가성비 맛집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렴한 맛집, 뭐 그다음에 조용한 맛집, 뭐 분위기 좋은 맛집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뽑아 보시는 거예요. 키워드 뽑는 능력, 마케터가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냥 단일 맛집 하시지 마시고 상세하게 넣어주셔야 돼. 상세하게. 베트남, 다낭, 바니힐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넣으시면 다낭 맛집에서도 걸리고 베트남 맛집에서도 걸릴 수 있겠죠. 베트남, 다낭 맛집에서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영수증 내가 실제 먹었다 어떻게? 영수증 진짜 이 사람이 실제 먹은 거 맞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네,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그런 피드백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그 위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지금 30분이 넘어가서 아마 듣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할 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컨텐츠 잘 만드는 거. 그 안에는 페이지 정말 잘 작성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봤을 때도 한 사람이 고객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요. 10명이 작성했을 때 10명이 고객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1000명이 봤어. 10,000명이 봤어. 그 중에서 뭐 내 고객이 한 명으로 되는 것과 어차피 내가 한 명이 봤어. 한 명이 봤을 때 내 고객 한 명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페이지를 좀 잘 작성을 하는지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페이지 작성은 어떻게?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야?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작성을 할까? 맛집은 또 사진의 능력입니다. 사진.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진을 내가 만들 수 없어. 업체에서 받으세요. 사진 찍었는데 너무 별로야. 이거 올라가면 업체 지금 사진이 올라갔을 때 물론 사진을 정말 좋게 찍으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사업주라면 좀 내려달라고 이거는 사진 내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사진 올렸을 때 치명적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냥 댓글 달아요. 죄송해요. 저 인테리어 바뀌었으니까요. 네, 이거 사진 내려주시면 어때요? 음식 사진을 너무 맛없게 찍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냥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댓글을 제가 비공개 댓글을 달아놓죠. 그래서 사진은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실제로 1위부터 시작해서 한번 10위까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사진? 되게 잘 찍었죠.
맛집은 카페, 사진 되게 중요해요. 음식 같은 경우는 사진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사진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키워드. 어떻게 검색할 거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다 맛집 찾으면 다 뭘로 검색해? 맛집. 맛집 무조건 잡아야 돼요. 네, 사실은. 근데 맛집 키워드 되게 비싸죠. 보통 키워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강남역 맛집으로 상해 노출 잡고 싶어요. 5위 안에 보장을 하고 한 달에 뭐 250이래요. 뭐 250 너무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봤자 하루에 8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8만 원 주고 나는 강남 맛집을 상위 5위 안에 든다. 저는 돈 내고 해요. 하루 8만 원이면 한 두세 테이블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어쨌든 강남역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거 보고 세 팀은 오겠지. 그럼 8만 원어치를 먹고 가겠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또이또이. 네, 쌤쌤 아니에요? 그냥 광고비 그냥 세 개 테이블 그거 보고 그냥 왔다고 그냥 치고 그 이상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냥 내가 250만 원 투자하고 그냥 그거 보고 250만 원어치 먹었다고 그냥 사람 오면은 어차피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마케팅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네, 난 300만 원 썼어.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 300만 원 썼으면 난 300만 원 이상의 매출만 나오면 돼. 그러면 300만 원을 쓸 수 있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도 안 썼는데 3천만 원 매출이 나왔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돈 한번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거예요. 사업주가 몰라. 어떻게 쓸 건데. 사업주가 몰라. 그거 어떻게 홍보 기획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 블로그에 내가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블로그에 내가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블로그는 글 하나만 올라가면 돼요. 사업 가이드. 내가 맛집을 운영한다. 레스토랑 운영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저 같은 사람, 저희 이제 마케팅 대행사는 지금 그 사업이 뭔지 몰라요. 그쵸? 저희도 맛집 홍보할 때 지금 이 맛집이 어떤 맛집인지 몰라요. 사업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음식을 맛보지 않았어도 이 음식이 어떠한 그 음식인지 맛집인지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돼.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실제로 자, 홍보 가이드 보내드릴게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 읽고 우리는 작성하는 거예요. 아, 이런 데 맛집이네. 머릿속에다 어떻게 기획하지? 기획력이에요, 기획력. 그 기획력은 어떻게 하냐? 블로그 보면 알아요. 블로그에 패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두세 개 보면 이 사람이 기획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행사랑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는 뭐 이게 대행사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컨텐츠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남들이 그리고 기획을 그냥 안에서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기획을 해줘요. 기획을 해서 줘요.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글을 만약에 써주시면 실제로 매출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가 증명이 되면 된 거 아닌가요? 매출이 잘 나오면은 콘텐츠가 잘 작성이 된 거거든요. 물론 아이템도 좋아야 돼요. 네. 단순히 그냥 아이템만 딱딱딱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상해 노출 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맛집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은 네, 조금 이제 올리신 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일단 잘 작성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수정을 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수강생이었는데 이게 수강생이었는데 저한테 속였어요. 그분의 정체를. 그래서 오늘 이제 제주도에 놀러 오셔가지고 그분이랑 한 3시간 동안 또 보냈는데요. 블로그를 15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 거 블로그를 보면서 왜 이분 블로그는 빠져들어가지? 그리고 너무너무 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빠져들게 이분이 쓴 거는 내가 다 찾아보고 내가 구입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질문 했어요. 홍보글 많이 써보셨어요? 막 웃어요. 네. 저 진짜 많이 써봤어요. 하루 8시간씩 쓴 적도 있어요. 홍보글만요? 네. 왜요? 근데 10,000명 블로그 한 달 만에 만들려고요. 저 체험담, 협찬 이거 안 해본 거 없어요. 저는 그거만 거의 뭐 몇 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쩐지 몇 년 한 사람은 못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이제 알겠어요. 제가 그때 인정을 했어요. 15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 했던 분도 계시고 뭐 6개월 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못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못하는 거 당연하니까 왜 저는 부족하죠? 왜 못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 8년 했거든요. 카페는 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나우누리 시사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21살이었으니까 그러면 20년 됐거든요. 저는 20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0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카페 운영자였고 시사부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글 얼마나 오랫동안 썼겠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계신 분 6개월 만에 저처럼 하시면 세상 굉장히 불공평해요. 누구는 20년 했을 때 이 정도 왔는데 누구는 6개월만 했는데 저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랑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20년 동안 했던 사람은 굉장히 허무해요. 너무너무 허무하고 어떻게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지? 너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도 이렇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태어날 수 있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되게 공평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역시 많이 써본 사람, 역시 집요하게 이 분야를 판 사람, 집요하게 이 분야를 팠다고 해서 1년, 2년 달라요. 아무리 정말 15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15년, 그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블로그를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다 하고 있지? 다 그걸로 하세요. 사진은 어떻게 DSLR로 찍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DSLR로 찍은 것보다 이렇게 더 잘 나왔지? 어떻게 영상을 감성하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지? 그분은 15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가 이분하고 똑같이 정말 기를 쓰고 한다고 해도 나는 이분 못 따라갈 것 같아. 왜? 15년 하신 분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네. 내가 기를 쓰고 해도 나도 15년 정도 하면은 그분처럼 될 수 있지. 나도 사진이나 영상을 그래도 한 5년 이상 하면 그분도 한 사진 영상은 5년 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5년 넘게 해야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오지. 어머, 나 오이님처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한다고. 오이님처럼 하려면 5년을 해야 되는 거, 5년. 사진이랑 영상을 하려면. 그래? 오케이. 나 지금부터 5년 하겠어. 이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5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진의 퀄러티라든가 영상의 퀄러티라든가 욕심 부리지 않고. 왜? 내 수준이 지금 낮은 건 당연한 거. 안 해봤으니까. 네,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은 좀 안 해봤어요. 사진도 잘 못 찍어서 그냥 업체에서 받는 사진도 많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사진 못 찍어서 사진작가 다 불러요. 찍어주세요. 돈 주고 그냥 해요. 한 번에 왔을 때 몇백 장 쫙 찍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속적으로 또 그 사진으로 또 홍보하고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못하면 돈 주고 하시고요. 내가 이 분야는 내가 또 이제 파고 싶다 그러면 또 집요하게 또 파시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또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한테 또 도움도 요청받고. 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또 많이 도와줘요, 사람들. 도와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어머, 미셸은 바빠서요. 네,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분이 급하면 얘기했겠지. 다른 사람 바쁜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내가 급하면 내가 먼저 소문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나 지금 이게 당장 사진으로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왜? 나 지금 이거 되게 급하거든. 되게 이기적이지 않나요? 아니요, 나 급하고 내가 절실하거든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절실한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많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적으로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보통 주세요. 사진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지만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어요? 미셸님, 저 이번에 체험들 10명 진행할 건데요. 체험들 10명 진행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녹음해서 쩍 드리죠. 질문 안 하시면 저도 답변 안 드려요. 왜? 궁금하지도 않은데 제가 질문 들을 순 그냥 답변할 순 없잖아요. 맛집 말고 다른 키워드 잡을 거 없어요? 사전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맛집 말고요? 어떤 거 쓰고 싶으신데요? 저 요 업체 쓸 건데요. 여기 오늘 먹고 왔어요. 맛집 말고 저 맛집밖에 생각 안 나요. 다른 키워드 없어요. 왜요? 물어봐요, 제가. 맛집 키워드 못 잡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맛집은 넣어주시고 제가 다른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강남역 맛집, 점심, 친구와 점심 먹으면 예를 들어 친구 모임, 스터디 모임 했나? 네, 그러니까 그 점심 메뉴, 그러니까 점심 맛집, 점심 맛집도 있어서 점심 맛집도 조회수가 한 2,000, 3,0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맛집 아니면 점심 맛집으로 잡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맛집으로 잡히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어차피 맛집으로 못 잡는다면 점심 맛집으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지역명 어디예요? 강남역이요. 강남역이요. 그럼 저는 먼저 강남역을 검색해봐요. 강남역 맛집 검색을 해보고 강남역 뭐 점심 맛집 검색을 해보면 1위부터 시작해서 5위까지 아니면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어떻게 잡혔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하고 가요. 아, 뭐 경쟁 이 정도 되겠네? 한번 이렇게 검색을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해보고 키워드 조사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키워드 확장도 알게 되고요. 굳이 맛집만 잡지 않아도 다른 거.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맛집 못 잡을 것 같아서 또 다른 거 잡았거든요. 네,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좀 맛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하나만 쓸 거야. 그럼 맛집을 그냥 잡아주시고요. 네, 나는 하나가 아니라 뭐 10개 써야 돼. 10개, 뭐 20개, 30개씩 쫙쫙 뿌려야 돼. 그럴 때는 키워드 다양하게 넣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지만 맛집은 항상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게 맛집이니까. 그리고 관련도도 검색하지만 최신 순으로도 검색을 해요. 사람들 최신순. 최신에 이렇게 나온 순서대로.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걸로 쓰면은 일단은 방문자는 급등을 해요. 왜? 상위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최신 순으로 사람들을 검색을 해요. 네, 오늘은 너무 길었어요. 네, 여기까지 녹음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할게요.